이 DNA 감식이 범죄와 관련해서만 활용되는 건 아니에요. 또 여러 가지 적용되는 그 사건 중에 지금 기억나는 게 이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의 성추문 사건이 있었어요. 백악관 인턴 사원이었던 그 모니카 루인스키라는 여성하고 깜짝아. 그 모니카 루인스키라는 여성하고 사이에 이제 뭐 3년 동안 뭐 9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이게 알려진 사건인데, 이게 이제 알려지게 된 계기는 사실은 이 루인스키가 자기 친구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사실은 그 클린턴 대통령과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그걸 또 녹음도 하고요. 그래서 이 녹음된 테이프 이거를 가지고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근데 클린턴 대통령도 계속 그런 게 없었다라고 사실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그 증거물이 하나가 이제 의뢰가 됩니다. 루인스키가 그 클린턴의 체액이 묻어 있는 이 옷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FBI에서 클린턴 대통령의 시료를 채취를 하고 드레스에 묻은 체액하고 비교를 했더니 일치합니다. 그래서 일치하면서 클린턴 대통령도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증거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근데요, 이게 범죄나 수사 말고 DNA로 밝혀낸 것 중에 혹시 또 다른 것 중에 굉장히 좀 기억에 남는 거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오, 궁금하다. 마치 이 지구 사람이 아니야.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 사람이 아니야.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 사람이 아니야. 지구 생명체가 아니고 뭐 외계인이라든지 뭐. 본 적 없는 DNA다. 그렇지. 뭐 이런 거. 제가 그것도 경험했던 사건 중에는 제일 깜짝 놀란 거는 유병헌 사건. 왜요? 당시에 이제 유병헌이 이제 굉장히 전국적으로 또 검거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순천에 있는 어떤 매실밭에서 발견된 불상 변사자가 한 명 있었는데, 번거지 모자도 쓰고 하늘을 이렇게 보면서 반드시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 그리고 당시에 이제 부패가 진행이 돼서 진짜 충격적이다. 네. 근데 그건 어떻게 밝혀진 거예요? 유병헌의 DNA를 원래 확보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죠. 한번 순천에 있는 어떤 별장에서 놓친 적이 있는데, 그 별장에서 수거된 증거물에서 나온 남성 DNA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원이라고 하는 종교 시설에서 뭐 칫솔이라든가 뭐 이걸 또 수거해서 또 분석한 게 있고, 그 형의 DNA.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DNA를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에 올려놨어. 수록을 했어요. 결국은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된 거죠. 너무 깜짝 놀랐죠. 아무도 유병헌이 그렇게 매실밭에서 발견되리라고 상상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도 않았어요. 이거를 발표할 때도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 안 믿었어 사람들이. 그럼 확실한 거죠? 확실합니다. 왜냐면 DNA로 나이, 뭐 인종, 키, 얼굴까지 요즘은 다 비슷하게 그리고 나온다니까. 그게 3개월 뒤에 숨어있던 아들을 또 잡아서 친자 검사를 또 확실하게 한번 했고요. 그래서 DNA가 사실은 이럴 정도의 그 정확성이 없다면 사실은 이렇게 중요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선생님, 제가 영화를 좀 많이 봐가지고 이거 진짜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왜 범죄자 DNA를 많이 보셨잖아요. 그럼 그 DNA에 뭔가 공통된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을까요? 궁금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안 했지만 외국에서는 그런 연구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폭력 유전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폭력 성향 막 이런 거. 그게 이제 옛날 원시 시대에는 사실은 그런 폭력성이 생존에 중요한 그렇죠. 요인이었거든요. 때려잡아야 돼. 전사 유전자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범죄를 결정적으로 이제 하지는 않고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연구는 있기는 합니다. 와, 충격적이다. 왜냐면 사이코패스도 유전일 수 있다고 막 그런 거. 그런 연구를
일부 하고 있죠. 예, 심리학 하시는 분과 정신질환 하시는 분과 또 DNA 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연구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DNA 연구를 하면 할수록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서 이 DNA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그런 법이 만들어졌어요. 미국에서는 아, 있어요, 법이? 예, DNA 차별금지법? 특히 이제 보험회사 같은 데서 그런 정보를 특히 이제 질병과 관련된 정보를 알게 되면 보험을 가입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막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차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질 정도로. 일반적으로 그 광고나 뭐 전단지에 오랫동안 못 찾은 실종자들 같은 경우들도 많잖아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뭐 좀 남겨놓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그 2005년에 실종자의 DNA를 확인하는 그 법이 하나 먼저 생긴 게 있습니다. 실종 아동 DNA 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아동을 잃어버리게 되면 집을 못 찾아오잖아요. 유일하게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DNA밖에 없거든요. 시설에서 살고 있는 그 실종 아동들, 그 다음에 아이를 잃어버린 가족의 DNA, 이거 두 개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해서 신원 확인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뭐 한 수백 명의 아동들이 일단 신원 확인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집에 이제 다들 냉동고를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 냉동고 안에 자기의 DNA 혹은 부모님의 DNA 또 아동의 DNA를 보관해서 얼려두면 실종이 됐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관을 하는? 그냥 얼려놓으면 돼요. 예를 들면 뭐 침을 뭐- 뱉어요. 아니,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아동 같으면 머리카락? 먹던 사탕을 그냥 얼려놔도 되고요. 그렇게. 그다음에 뭐 면봉으로 채취해서 그냥 얼려놔도 되고. 그 정도만 해도. 손톱 같은 경우도 되나요? 손톱이 되죠. 예, 되는데. 예. 손톱이 되죠. 예, 되는데. 예. 코딱지도 세고. 코딱지도 세고. 그만하자, 코딱지. 그래서 뭐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치매 노인도 나중에 그 실종 아동 그 법이 개정이 2번이 돼서 잃어버리면 집을 못 찾아오는 그러네요. 사람들이라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 못한 분야가 엄청 넓네요.